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듀에입니다. 어제 비가 참 많이 내렸죠.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거리대 다육이들이 좀 더 짱짱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초봄에 적심했던 오로라가 지금 자구들이 뿡뿡 나와서 예뻐지고 있어요. 확실히 거리대에서 햇빛을 많이 받으니 땡글땡글 알이 터질 것 같네요. 몰라코 위에 앉았던 송화가루도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어요. 부스스했던 송화가루가 다 씻겨 내려가니까 다육이들 얼굴이 빛이 나네요. 연두빛이 많이 올라오는 애들을 보니 이제 몸집을 키울 시기인가 봅니다. 장마올 무렵부터 단수하기 전에 지금부터 무럭무럭 물 많이 주면서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부모님께는 언제나 어린이이고 싶지만 저는 이미 훌쩍 커버린 28살 어린이네요. 가정의 달 5월은 포근한 날씨 덕분인지 더더욱 달달하게 따뜻한 느낌입니다. 오늘 엄마께선 일어나시자마자 부지런하게 새벽 7시부터 다육이들 위치 재정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밖에 있던 애들이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또 안에 있던 다육이들이 밖으로 많이 나갔네요. 한 개라도 더 나가야 애들이 더 예뻐질 텐데 베란다 정원은 역시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물음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픈 다육이들 초기에 발견하면 살릴 수 있는데 입장들이 다 녹아내렸을 때 발견하면 그만큼 마음 아픈 것도 없죠? 이번에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한 2개의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증상들이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처음 본 증상이라 여러분들께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엄마가 키우시던 샤넬 핑크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다육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고 이 다육이는 아픈 다육이라 눈치채셨나요? 현재는 이만큼만 살아남고 그 밑부분 입장들은 다 녹아내렸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꽤 많이 물음병이 진행된 거 보이시나요? 이 다육이를 살리려면 저 검은 부분은 다 긁어내야겠죠. 칼이 더러워서 일단 소독을 먼저 했어요. 소독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칼날 자체가 더러워서 바꿔야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조심조심 한번 긁어볼게요. 거의 남김없이 긁어내니까 건강한 단면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키운 게 너무 아깝긴 하지만 살리려면 어쩔 수 없겠죠. 사람 바르는 약, 다육이에게도 바른답니다. 가루로 된 마데카솔을 뿌리가 새로 나올 단면에 솔솔솔 뿌려줍니다. 그럼 이 샤넬 핑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볼까요? 고작 며칠 전 모습, 이 모습만 봐도 저는 이상한 점을 몰랐어요. 그냥 와, 샤넬 핑크 피멍이 예쁘게 들었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외관상 예쁘다고 생각했던 이 피멍이 다육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어떤 다육이 농장 사장님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이 피멍든 입장은 외관상 예뻐 보일지라도 절대로 다육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농장 사장님께서는 이런 다육이들이 보이면 이 깨멍, 피멍든 입장들을 모두 떼어주시고 그 다육이들만 따로 빼서 주의 깊게 지켜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 먹었답니다. 저는 예쁘다고 생각했던 이 피멍과 깨멍들이 사실은 다육이가 아픈 모습이었다니. 이 입장들을 미리 떼어주었다면 이 다육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사실 죽기 직전에 발견한 거지만 살릴 애들은 살려봤어요. 입장이 깨끗한 애들은 입꼬지로 한번 시도해보고 피멍과 깨멍든 입장은 모두 버렸습니다. 깨멍든 입장에서 입꼬지를 하면 그 다육이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살아남은 이 샤넬 핑크, 뿌리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나오면 다시 심어주어야겠습니다. 완전 쪼꼬미가 되어버렸네요. 두 번째 아픈 다육이는 제가 키우던 우리 연느입니다. 작년 12월에 구매해서 잘 자리 잡고 올해 3월엔 전면 관수를 하고 물 반응도 잘한 아주 예쁜 짓 하던 다육이였는데요. 제가 4월 근황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참 짱짱하고 잘 크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얘가 약간 한쪽 방향으로 푹 꺼진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게 햇빛 방향으로 돌아간 거라 생각하고 화분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영 햇빛 방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수상해서 화분을 털어보았는데 뿌리 부근부터 물음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다 잘라내고 며칠 말려뒀는데 지금 보니 생장전 부근도 거뭇거뭇하네요. 얘를 살리려면 저 생장전 부근도 좀 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뿌리 잘라내고 목대도 건강한 단면이 나올 때까지 긁어내고 마데카솔 가루를 뿌려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크고 있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름 돋게도 얘도 입장에 피멍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연느 특성일 거라 생각했는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연느도 피멍든 입장은 모두 버렸습니다. 입장 뒷면들도 보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연느는 일단 필요한 조치는 했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드리고자 창다육이들 건강한 애들로 몇 가지 들고 와봤습니다. 건강한 애들은 입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건강한 애들의 입장은 정말 깨끗합니다. 피멍, 깨멍 이런 게 보이는 게 없고 입장 단면이 정말 깔끔하게 깨끗해요. 전 깨멍, 피멍도 물드는 현상이라 생각해서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다육이가 물이 들면 입장 라인이 진하게 선이 생기고 입장 색깔이 색감이 올라오지 깨멍과 피멍 같은 건 물듦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발견일 수도 있겠지만 샤넬 핑크와 우리 연느 둘 다 살아나면 좋겠고 이렇게 또 한 가지 배우네요. 이제 다육이 구매할 때 고려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깨멍, 피멍 든 다육이는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육이 물음병 증상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살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첫 번째, 깨멍, 피멍이 생긴 입장들은 더 이상 예쁜 게 아닙니다. 이런 입장이 생기면 다육이에게 좋지 않으니 이젠 바로바로 떼어버리고 그 다육이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육이가 한쪽 방향으로 기웁니다. 얼굴이 기우는 느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내에서 키우면 햇빛량이 일정하지 않으니 다육이들이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햇빛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곤 합니다. 그런데 햇빛 방향으로 얼굴이 돌아가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물음병이 진행되어 얼굴이 기우는 경우는 햇빛 방향이 아닌 쪽으로도 얼굴이 푹 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시면 화분을 햇빛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햇빛 들어오는 방향이 아닌 계속 그 부분만 기운다면 당장 화분에서 뽑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입장인 물이 차오르듯 투명해집니다. 사실 이때는 조금 발견이 늦은 편이긴 한데 물이 차오른 입장들은 다 떼어내고 목대도 깨끗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긁어내고 새 뿌리를 받아서 다시 심어줘서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육이에게서 수상한 검은색이 보입니다. 목대 부근에서 입장이 거뭇거뭇하거나 목대 자체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물러진 것 같거나 입장 생장점 부근으로 거뭇거뭇하거나 입장 자체가 검은색이 되었을 때 검은 부분이 너무 많아지면 늦은 편이긴 한데 살릴 방법은 동일합니다. 안 좋은 입장은 다 뜯어내고 목대도 깨끗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다 잘라내고 새뿌리를 받아서 다시 심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육이 무름병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어서 저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잘 키우던 다육이들이 요즘 같은 좋은 날씨에도 한순간에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무름병은 진행되고 있었을 다육이들을 생각하니 다육이들이 아픈 증상들은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육이들 하나하나 눈 맞춤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아픈 다육이들이 없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